네, 126페이지요.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크게 한 몇 가지 나눠지는데 소유권에서 네, 서로 상자 인자에서 상린관계. 상린관계. 자, 인접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맞을까 틀릴까? 네? 뭘 근거로? 이 글자 있잖아요. 린. 서로 뭐야? 반드시 뭐다?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통행하는 거예요. 뭐다? 주의, 토지, 무슨 권? 통행권. 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거. 소유권 뭐에 관한 거? 취득. 자, 소유권 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형태가 있고요. 법률 행위도 있고 또 무슨 규정도 있어요. 법률 규정도 있죠. 앞에서 공부한 것은 186조, 187조 있었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행위는 등기 취득이고 법률 규정은 자동 취득 이제 그런 거 있고요.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이 187조의 유일한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시효? 취득시효. 특히 무슨 시효죠? 그게 무슨 시효? 네, 점유 취득시효. 물론 뭐도 있어요? 네, 등기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내는 것은 이거보다는 주로 이게 많이 나와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첨부, 부합, 혼화, 가공. 특히 여러분들 뭐냐면 부합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부합에 관한 거. 그래서 세 가지 있었죠. 먼저 꼭 기억하는 것이 무단자 나와서 무단 뭐에서 식자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무단 뭐예요? 신축. 그 다음 뭐예요? 무단 경작. 네. 이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이제 소유권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만은 이제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침해가 됐을 때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소유권 기초라는 뭐예요?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이건 주, 이건 종.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는 것. 소유권 물청이 두 가지가 있죠. 213조 소유권 반환. 200 몇 조? 14조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 물청 옆에 이제 무슨 물청이 있죠? 제한 물권 물청은 이 내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준용 규정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13조하고 214조를 이렇게 몽땅 준용하는 게 뭐하고 뭐? 네, 지상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이 둘 다 준용하고 그 다음에 213조는 뭐 하지 않고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하는 것이 지역권하고 뭐예요? 저당권. 아예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할 수가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무슨 권? 유치권. 물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204조 몇 조? 205조, 206조가 여기는 인정되죠?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213조가 준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몇 조가 인정 안 되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이거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반환 쓸 수가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유치권자는 213조, 14조 준용하지 않지만 몇 조, 몇 조는 인정돼요. 204조, 205조 이건 인정되죠. 이건 뭐만 살려내면 자동 유치권 부활하기 때문에 유치권 물청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물청 준용 규정 든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 물청 가지고 다시 또 거론될 수 있어요. 뭐하고 뭐 비교해서 213조하고 몇 조?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나온 것이 이제 단독 소유, 반대말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 유,
합의하고 총유. 주로 전체 내는 것보다 주로 요즘은 이제 공유 가지고 많이 내요. 뭐 가지고? 그래서 공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있어요. 합의도. 근데 총유에는 지분 한 말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교하면서 특히 이 공유에서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뭐하고? 네? 소수 지분권자. 관리 행위를 과반수 지분권자. 이게 쪽수 과반수예요? 지분 과반수야? 지분 과반수죠. 그래서 관리 행위를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 공동 소유 하나, 소유권 물청 둘, 취득시효 셋, 부합. 한 몇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5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소유권이 물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는 제목이 전부 다 주의 토지 무슨권, 통행권 나오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맹지를 사가지고 통행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맹지 사가지고 통행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먼저 가서 협의해보는 거예요. 뭐 해본다? 협의를 한번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지? 선상 길을 안 내주겠다는데 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법원에다 뭐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적어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은 터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슨 관계에서? 상린관계. 그럼 이건 협의할 때는 무슨 물건 들어가서 용익 물건 들어가서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을 통해서 길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 서로 합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서로 뭐 해야 되고요? 합의 플러스 가서 뭐 해야 된다? 등기 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안 해주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서? 법원 가서 무슨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의 상린 관계에 따라서 무슨 통행권? 주2 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무슨 합의 플러스 등기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등기 사항 아니죠? 그러면 여기 이 통행 지역권은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협의하는 거니까. 자동차 다니는 도로의 폭도 합의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동차 다니는 폭을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 주의통행은 뭐다?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피해를 뭐 한다? 최소. 그래서 1번 문제의 2번 건축법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틀렸겠죠? 지금 서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안에서 법원 다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의 폭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2번에 4번 질문 읽어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련해서 동시 분할로 인한 때 수 분양자 간에 무상의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죠? 분할됐을 때 그럼 왜 분할되는 걸까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 길이에요. 자, 근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갑하고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다가 토지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 그럼 토지 분할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문제 없죠. 각자 통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필 토지가 이게 아니고 또 만약에 어떻게 됐었다면 옆으로 쪼개졌어. 옆으로. 토지가 하필 또 이렇게 분할이 됐어.
이건 갑이 받고 이건 을이 분할했어요. 이렇게. 그럼 갑은 통행이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럼 어딘가 통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이쪽에다가 통행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는, 토지가 뭐가 됐을 때는 분할이 됐잖아요. 분할 때는 갑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네, 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다? 무상. 자,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이게 팔게 되면, 자, 정은 뭐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뭐니까? 무상이니까 나도 뭐다? 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을은 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남의 토지 어떻게 공짜로 통행하느냐? 얘는 분할로 인해 가지고 관계 있으면 무상이지만 너는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 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판사 마음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분할일 때 무상은 그들만의 무상이지, 이 연결된 이 정 있죠? 이 정은 매수인은 특별 승계인이에요? 포괄 승계인이야? 그러니까 이 정 무슨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은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돌아간다. 그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주로 무슨 얘기가 많아요? 판례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조문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조문은 큰 뭐만 적어놓고 큰 틀만 적어놓고 그 안에서 사실상 분쟁은 법원에 가서 판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 질문에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맞죠? 따라서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뿐만 아니라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누구? 특정 승계인도 적용된다? 아니죠. 특정 승계는 뭐로 돌아간다? 유상. 근데 어느 날 이 특정 승계인이 아니고 혹시 포괄 승계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응? 그건 DNA가 같은 거니까 그때 뭐로 간다? 무상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있죠. 몇 번이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맹지를 샀다. 뭐 샀다? 네, 맹지를 사가지고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여기다가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 제기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하고 을이 있으면 갑의 명칭은 뭐예요? 네? 통행지 무슨 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을은 응? 통행권자가 되는 거죠. 무슨 권자요? 그럼 통행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상 의무가 있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뭐 달라할 수 있는 거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그 옆에 이 병한테 가서 또 얘기해요. 내가 길을 터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기 좀 뭐하라? 터주라. 그럼 너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네 토지 통행할 수 있고. 그래서 병이 누구 허락받아서? 을 허락받아서 여기를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통행하고 있으면 병의 명칭이 뭐야? 거기 보면 통행권자 허락을 얻은 무슨 자? 네, 사실상 무슨 자예요? 통행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보상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또 갑은 또 마침 또 이 길 가고 있는 누굴 잡고서
병을 잡고서 누가 보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보상해라 이렇게 혹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보상을 요구하면 병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토지를 뭐예요? 통행해주는 대가로 통행하는데 왜 나한테 보상을 요구하느냐? 나는 뭐 하자는데 인정한다 못하겠다. 보상 네?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서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법 조문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또 둘이 다투니까 또 법원 가서 이쪽은 얘가 안 주니까 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은 뭐라고 그래요? 보상은 당신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난 못 죽었다. 누구 얘기가 옳은 거예요? 네? 아니 이 사람 얘기도 옳고 이 사람 얘기도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법원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뭐 한다? 조문에 충실해가지고 누구한테만 요구해라. 누구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밑에 해설에 밑줄 그어놨죠. 뭐라고? 통행권자을 허락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병에게는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딱 넘기시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가등기는 어느 가는 거죠? 가등기는 하면 사실 이거예요. 장내 청구권이죠. 무슨 권? 자, 이것을 가등기해서 뭐해서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죠. 그리고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그래서 옆에다 적어드린 말이 순위만 소급한 거예요. 10글자예요. 가등기 테마가. 장내 뭐라고요? 청구권. 장내 등청. 장내 청구권. 임시로 가등기하면 순위 기재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죠. 근데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그래서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 그럼 이 장내 청구권은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되지. 네? 무슨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일 때만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라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것만? 채권적 청구권만 뭐한다? 가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 포락이란 말 나오죠? 포락. 포락은 옆에 보세요. 옆에 하천이 흐릅니다. 옆에 하천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밭농사. 자, 밭농사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이 하천이 범람이 됩니다. 뭐 된다고요? 뭐 홍수가 나면 잠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람됐다가 보통은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다시 물 빠지고 원래 나오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번 범람하더니 뭐 할 기색이 없어. 그대로 그냥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하천 밑바닥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됐다고요? 밭이 뭐가 됐다는, 하천 뭐야? 밑바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포락된 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하천 밑바닥이 되는 순간 이 소유권은 뭐 한다? 포락으로 소유권이 뭐 한다?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네?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알고 대답해요? 뭐로 대답해 지금? 그럼 모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187조 기타 자동으로 개혁하면 되잖아요. 자동 소멸이야. 열받으니까 이제 흙을 어디서 산에서 흙을 뭐야 그냥 퍼다 갖다 여기다 다시 뭐야 흙을 덮어 성토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다시 만들어도 소유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 포락으로, 그죠? 하천 밑바닥 된 복구가 심히 곤란해 형을 상실해서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뭐 하더라도 성토하더라도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거예요? 국유가 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건 취득합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 인정합니까? 안 하죠. 단 이건 인정하죠. 점유 사용할 권리.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겠죠. 그러나 뭐 할 권리는 있으니 점유 사용할 권리, 본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면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 사용할 권리, 본권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왼쪽에다 한번 써보세요. 소유권 밑에다가 점점점 소유권 물청 소유권 위에다가 주 소유권 물청 밑에다가 종 어떻게 되죠? 응? 반드시 운명 함께 반드시 뭐 한다고요? 운명 함께 합니다. 소유권이 주고 소유권 물청이 종, 즉 앞에서 물건이 주고 물청이 종, 그 물건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부동산 양수인은 소유권이 있지요. 양도인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럼 소유권 없는 자한테 소유권 물청을 뭐예요? 유보시킨다는 이 이야기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양도인은 무슨 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럼 절대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 다섯 번째,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뭐 했다? 전매하여 인도했을 때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죠. 그죠? 그럼 매도인은 현재 산 사람한테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근데 뭐 할 권리가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었지. 그걸 본권으로 본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러면 사신 분도 등기 안 했지만 뭐는 받은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 사용할 권리를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도 무슨 권은 있는 거예요? 점유, 사용할 권리, 본권은 있잖아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그 점유, 사용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4번은 정답이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6번. 다음 중 상맹관계에 관해서 자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몇 개인가 시험에 나오면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저 어떻게 맞춰요, 그걸? 확실하지 않으면 다 못 맞추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0회 이후에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쪽 시험은 뭐 몇 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중개사는 몇 개 나온 적은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상린관계에서 사실행 관습이 규정보다도 더 먼저 적용되는 경우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저 소경 장님이야. 뭐라고요?
소경, 장님, 저 소경. 네, 저 장님을 뭐해서? 위해서, 네, 특수용 제작. 그러면 돼요. 특수용으로 뭐 했다? 제작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소경 특수용 제작. 그러면 저는 저수 배수할 때, 뭐 할 때? 저수 배수할 때, 소는 소통공사권. 무슨 공사권? 경은 경계. 예, 특은 상인관계는 아니지만 갖다 붙인 겁니다. 특수 지역권에서도 그 지역의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는 무슨 변경? 수류 변경. 용은 용수권. 그냥 하나 기억해 두는 것도 방법이야. 저 소경보다 특수용. 기억,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글자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저소경 특수용.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도 저소경 특수용 관계없고요. 디귿, 리을, 경계 나왔네. 그러면 경계는 뭐죠? 그 지역에 뭐가? 관습, 불문율이 우선합니다. 다음 면, 수지, 먹근 제거, 저소경 특수용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비읍, 수리의 변경이 있네요. 특수, 수 여기 있네. 3개 걸렸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법 조문 다 적어놨죠, 여기다. 다 하잖아요. 그럼 줄친 부분에 줄친 부분들 뭐 있어요? 거기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아보니까 뭐다? 저 소경 뭐다? 특수용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배 넘기셔가지고 130페이지. 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유권 취득 사유가 아닌 것. 1. 소멸시효가 완성. 이게 틀렸네. 자, 소멸시효 주제가 뭐죠? 공식. 소멸시효가 나오면 3편, 채권 모두 2편, 물권, 용만. 그러면 지 전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뭐예요? 점유권, 소유권, 유질저.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음 9번에 5번 지문 읽어보세요. 가등기에서 뭐 했다? 번등기가 됐습니다. 가등기한 대로 소유권 소급해서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번등기 그때부터. 자,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유권 취득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등기 기간은 반드시 10년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간까지 포함해서 몇 년? 10년이면 충분하다. 이 10번에 1번은 제목이 등기 승계입니다. 무슨 승계요? 점유 더하기는 조문에 있고요. 등기 더하기 인정은 판례가 인정한다는 것.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완성 당시 소유자를 뭐 할 것? 상대로 해야 된다. 갑 등기돼 있고요. 을이 점유하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서 병이 등기했어요. 갑이 야단친 적 없고 중단시킨 적 없고 등기된 사람도 야단,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완성된 을은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합니까? 전 등기 명의자 을한테 합니까? 현 등기 명의자한테 취득시효 공격해야 되겠죠.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하면 맞춰지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완성된 자는 뭐가 없었고 등기가 없었고 완성된 후 제3자가 먼저 뭐 했으므로 등기했기 때문에 그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네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누구한테? 제3자에게 뭐 했고? 처분했고 제3자가 뭐 했다면? 적극 가담했다면 처분은 뭐다? 이 적극 가담은 어디서 원래 나왔었죠? 적극 가담 이중매매 있죠? 적극 가담이 세 군데 있어요. 적극 가담 이중매매, 적극 가담 취득시효, 또 한 군데 적극 가담 명의신탁.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하겠네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하잖아.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네. 그럼 이 무효는 불법 원인급여이다. 맞을까요? 적극 가담 이중매매 적법성이야 타당성이야?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뭐야? 아직도 덜 됐다는 얘기. 자꾸 의식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식하지 말고 뭐 된다? 생각 없이 무슨 색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 나중에 편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아는 거 자꾸 무의식대로 합니다. 다섯 번째,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자는 그 점유권은 성질에 의하여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죠. 왜? 아니 평원 추정되고 공연 추정되고 또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도 추정되고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그러면 입증되면 입증 면제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10번은 그냥 이것저것 묶어서 낸 것. 네, 넘겨보세요. 132페이지에 12번 문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갑은 을한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뭐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그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효과가 점유 개시 시 소급하죠. 그죠? 따라서 그동안 얻은 이득을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선의병한테 부동산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다. 그럼 완성된 후 완성된 자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3자가 먼저 등기했죠. 자, 이때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자, 이때 을은 갑한테 무슨 책임?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 읽으면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다? 불법 행위 손해배상. 이제 바꿔낼 말이 있다는 얘기죠. 채무 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언제 쓴다? 원치고 계약이 불성립 아니고 성립해가지고 퍼펙트 뭐 할 때? 유효할 때 쓰는 용어. 세 번째, 이의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틀렸죠. 왜요? 먼저 등기한 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3번 정답. 네 번째,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한테 부동산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다.
다섯 번째,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병과 통정해서 허위 표시로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뭐해서 직접 안 됩니다. 뭐한다?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13번에 그냥 4번을 읽어봅시다. 비슷한 문제니까. A가 B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면 B는 A에게 채무 불이행기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이중매매일 때는 보세요. 이중매매일 때는 첫 번째 매매 있었죠. 등청 있죠. 그런데 갑이 누구한테 팔게 되면 병한테 팔게 됐어. 네. 만약에 병이 이 등기가 해서 이게 등기가 뭐가 되면 이때 을은 갑한테 이 매매 계약의 등청 못 갖고 오니까 이때는 무슨 불이행? 이 단어 쓸 수 있잖아요. 채불로는 무슨 배상?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비슷해요. 지금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등청이 있는데 이건 뭐의 등청이 아니고 이건 점이 완성의 등청 아니야. 근데 갑이 만약에 병한테 팔아서 병이 무슨 가담만 아니면 이 등기하게 되면 이가 유효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어는 못 쓴다는 얘기죠.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단어 뭐 네? 불행, 무슨 행위,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손배 문제로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좀 차이가 있구나 또. 응?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하고 그다음 뭐죠? 불법 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응용하셔야 돼요. 갑이 계약, 교섭, 진행 ing 중 네? 갑이 정보만 싹 입수하고 중도에 뭐 했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쏙 빼먹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이로 인해서 만약에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공격 들어갑니다. 자, A 계약 체결상 뭐예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네, 위험 부담 관련돼서 그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 불이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D. 불법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E. 정답이 없다. 고르세요. 고르세요 빨리. 자, A는 왜 안 됩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들어가려면 계약이 뭐 해야 돼요? 힌트 드릴게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힌트 드렸어. 그럼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이건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무효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요? 이건 아직 성립조차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번 쓰면 안 되겠죠.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 뭐예요? 유효할 때 쓰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유효할 때 유효를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쓰면 안 되겠지. 이거 특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판례 태도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배상하고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불법의 손해배상인지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12번에 몇 번 하고 2번 하고 13번에 몇 번 4번 비교해 달라 그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 이제 15번 가지고 한번 머리 좀 한번 아파 봅시다. 자, 15번은 이제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요, 사실은 좀 복잡해. 그래서 연도 가지고 할 때는 미안하지만 중간에 풀지 마시고 뭐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풀어. 왜? 잘못 풀면 그냥 거기서 10분이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 읽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일단 시간이 남으면 푸세요. 자신 있으면 풀고요. 자, 15번 을은 갑으로부터 1988년 3월 1일 갑수의 이마를 매수해서 인도받았다. 그죠? 몇 년도에 받았어요? 1900 몇 년도? 1988년 3월 1일. 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년 몇 년까지요? 2009년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 안 했다고 그랬죠? 등기 안 하고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특징 봅시다. 취득서 완성되면 몇 년일까요? 20년이 몇 년이랄까? 응? 2000 몇 년? 8년도에 취득서가 뭐가 된 거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으세요? 근데 2009년 언제까지? 2009년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0월이죠. 그 다음에 갑은 2000년 4월 1일 같은 이마를 누구한테? 몇 년도에 팔은 거예요, 지금? 2000년도에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병한테. 병한 등기에 싸냈어요? 네,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완성됐을 때 소유자도 누구고? 병이고, 현재 점유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 야단친 적 없죠? 병도 뭐한 적이 없다? 야단친 적 없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1.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네,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보세요. 을이 뭐 하지 않고 이 등기하지 않았잖아요. 매수한 거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뭐 하지 않고서는 등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우리는 무슨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186조 등기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매매만 가지고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을은 현재 취득서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네,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 보세요. 병이 뭐 내놓으라 하더라도 토지를 반환 요구하더라도 을은 취득서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된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뭐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죠. 뭐가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도 잘못한 게 뭐예요? 사가지고 이 현장에 안 갔잖아 지금. 가서 야단 한 번도 안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병이 가서 권리를 뭐해서 행사해서 중단시켰다면 소유자가 누구일 텐데 병이 될 텐데 안 시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 질문할게요. 이행 불능이 언제 된 겁니까? 1988년에 된 거예요. 2000년 등기가 돼서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된 시점이 몇 년도예요? 네, 2000년 4월 1일이지 계약 시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3번 질문 틀렸다는 얘기죠. 네 번째 질문, 병이 2009년 9월 1일 몇 년도요?
2009년 9월 1일 정한 때 임의를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뭐 했다면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정이 팔아가지고 정이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성 전입니까? 완성 후입니까? 완성 후죠. 먼저 뭐 한 사람한테는? 등기한테는 사람은 뭐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네? 어른 직접 정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15번의 2번은 뭐고 15번의 2번은 완성되기 뭐예요?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었죠.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병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 있기 때문에 얘한테 반환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완성대로 얘가 제3자가 먼저 뭐 해버리면 이젠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병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는데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완성대로 먼저 뭐 한 사람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좀 틀렸고요. 다섯 번째, 4의 경우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정하게 처분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한테 무슨 책임? 불법행위 무슨 배상? 네,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 몇 번? 5번. 네, 좀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자, 16번에 4번 지문 읽으세요. 바로 점유에 의한 취득 취득자는 시효기간 완성된 후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8번 가봅시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 등기부 취득시효가 뭐가 된 후, 완성된 후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 등기가 뭐가 되거나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되는 경우 격려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상실합니까? 아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다음 두 번째 질문. 등기부 취득시효의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 그러니까 197조는 등기의 태양이 아니고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 평공자 선까지는 추정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럼 뭐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 점유. 자, 18번에 3번은 아까 있었던 등기 승계를 적어놨습니다. 뭐 적어놨다고요? 10년은 자신의 등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앞사람 등기도 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질문. 등기부 취득시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을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무과실 입증 책임. 무과실은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 안 되니까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다섯 번째,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이 다른 소유권 보전 등기, 최초한 등기가 무슨 등기? 보전 등기가 몇 중? 2중으로 맞춰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가 되는 때? 무효가 되는 때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근거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그게 뭔 소린가 또? 최초엔 등기가 무슨 등기죠? 네, 일필지가 있다. 자, 먼저 한 보전 등기.
자, 만약에 갑으로 돼 있고 후 보전 등기. 자, 이름이 같으면요. 팔레테도 선이 유효고 후가 무효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름이 뭐하면 다르면 거기처럼 뭐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게 무효가 아닌 이상 뭐다? 후 이게 무효야. 그러면 뭐 앞에 상관없습니다. 같은 걸 해볼게요. 그럼 먼저 등기가 있고 후 보전 등기가 있다. 다 똑같은 걸 목적하고 있는 얘기죠 지금. 갑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다? A한테 팔았다. 그래서 A는 정상적인 선보전 등기에 연결되면 A는 뭐가 되고요?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이 갑이 나쁜 사람이지. 또 후 보전 등기를 가지고 또 누구한테 팔아요? B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B는 유효, 무효? 무효한 얘기예요. 이 등기 자체가 무효 등기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B가 무효 등기에서 연결돼서 또 C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C도 무효 등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C가 B 등기 기간과 자신의 기간, B의 점유와 이쪽에 점유 더해가지고 과연 C가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등기 취득쇼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의심을 품으면 만약에 가능하다 합시다. 등기 취득쇼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무슨 일이야? 뭔 일이라는 거 그러면 필지는 토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지금 소유자가 몇 명이야 지금? 얘도 소유자고 얘도 소유자라면 이거 뭐 싸움 붙이는 일 있습니까?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보전 등기, 무효 등기 연결된 누구는 이런 자들은 절대 뭐 인정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취소는 언제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 보전 등기는 뭐 했는데 유효했는데 타고 들어와 가지고 B가 만약에 이걸 뭐 해가지고 위조해서 C한테 팔았다, D한테 팔았다 이럴 경우는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등기, 취득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등기 바라볼 때 등기부 취득쇼 할 때 그 등기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뭐다? 유효를 전제로 출발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최초의 보전 등기가 만약에 뭐라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쇼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5번 질문이야. 등기 취득쇼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칠 말이 없습니다. 18번 이거 가지고 충분히 등기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갑니다. 부동산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 타인 토지상의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이게 바로 뭐죠? 무단 식재 부합한다.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것. 2번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뭐 읽으면서 당연할 것이고. 세 번째, 건물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부합됐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 소유권 뭐한다? 부합됐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토지의 무슨 대차? 사용대차 기하 식재된 수목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사용대차가 뭐예요? 임대차는 뭐고 대가 있는 빌려주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토지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시문자 거죠. 따라서 토지가 뭐가 돼도 경매가 되면 낙찰된 경우에도 그 낙찰인에게 뭐 되지 않는다? 귀속되지 않지요. 자,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권한에 의하여 중축한 경우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독립한 수익권 객체가 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여기 1번하고 4번 비교되죠. 몇 번, 몇 번? 자, 그러면 1번은 허락 없이 나무를 뭐 했으니까? 무단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무단했으니까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누구 거예요? 그 나무는? 갖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밑에 건 뭐예요? 무슨 대처에 의해서? 사용대처에서 을이 심었다는 얘기는 허락 얻었잖아요. 사용대처권. 그러면 수목은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뭐가 돼도 토지가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경락인 병이 나타났습니다. 경락인은 무슨 권만 취득한다? 병은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지 뭐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 만약에 무단 신축했을 때 토지가 경매되면 경락인은 수목까지 취득한다. 맞죠? 뭐 했다면 이게 부합했으면 이거 뭐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뭐만 취득해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뭐는 수목은 누구 거? 을 거. 그럼 이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병이 저 을한테 야 그러면 야 나무 전부 다 뽑아서 들고 나가. 이렇게 병은 자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요건 부합하지 않지만 그러면 내 토지에다 네가 뭐 나무 심었으니까 나무 들고 뭐하라. 나가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확실해요? 근거를 내세요. 있다 그러면. 없다는 왜 안 되는지. 그럼 이제 봐요. 사용대차권. 이게 사용대차란 말이 2편 물권에 있을까? 3편 채권에 있을까? 네? 그럼 이거 3편 뭐예요? 이건 채권이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 것은 몇 편? 응? 2편 뭐예요? 물권이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 붙으면 누가 이겨? 그 얘기를 말했어. 그 나무 들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이 지상권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뭐 가지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지상권자한테 나가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건 뭐다? 2편 물건이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붙으면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지.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물건과 뭐야? 채권. 그래서 19번 비교해 보고요.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20번 문제. 옳지 못한 것으로 묶인 것. 기억.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이다. 하도해서 뭐야? 맞는 질문이죠. 부합하지 않는다. 니은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한다. X.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다. 기존 건물에 중축하게 되면 건물은 부동산이죠. 허락 없이 증축하면 기존 건물의 허락 증축 부분 부합하죠. 니은 X. 디귿 건물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 승낙 얻어서 뭐 했다?
증축한 부분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소유권은 건물 소유자 수에 속한다고 봐야 된다. 논리 모순이죠.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늘 일정 토지의 자연석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면 그 토지로부터 독립된 객체가 된다. 맞는 얘기죠. 가공했다는 얘기예요. 가공. 그걸 뭐 했다고요? 불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가공해서. 그러면 그 불상이, 그죠? 그 가액 증가가 크겠죠. 그러면 뭐다? 독립된 객체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민법상 부합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이해 조정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맞는 지문. 원상 복구에 관한 규정은 강의 규정입니다. 무슨 복구요? 원상 복구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인정되면 소유권 상실하는 사람은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 이해 조정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원상 복구 금지 규정은 뭐다? 강행 규정. 자, 22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들어갑니다. 자기 소유 목걸이를 거리에서 뭐 했다? 분실하고. 목걸이를 누가 주웠다? 을이 주어서 몇 개월이 경과했다? 3개월이 경과한 상태다. 그러면 유실물 습득자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 기억은 뭐야? 무슨 자예요? 습득자죠. 그러니까 습득자한테는 몇 조는 안 돼도 몇 조는 된다는 거. 맞는 지문. 다음. 그래서 기억이 맞으면 밑에 기억이 들어간 것은 3번과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그러면 니은은? 응?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디귿 읽어볼까요? 갑이 소유하던 뭐를? 카메라를 을이 뭐하노? 절치, 도둑이죠. 다시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뭐요? 절치해서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을은 도둑완이죠. 도둑완, 을은 도둑투,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2년이 경과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의 것을 을이 뭐해서 훔쳤다. 근데 갑은 아무 말이 없는데 을은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을은 무슨 권이 없어요? 소유권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병이 훔친 건 침탈 맞아요. 근데 침탈 당해서 몇 년이죠? 근데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도둑완은 도둑투한테 침탈 당해서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몇 조 못 던진다. 몇 조도 못 던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도둑도 점유권 물청을 던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단 침탈 당해서 몇 년? 1년.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을은 갑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2개월 뒤 뭐 했다? 사망했다. 을의 상속인 병이 자전거 도품을 모르고 있다. 그럼 갑은 선의 상속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아니 뭐 몰라도 상속인 나오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DNA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야? 도둑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도둑놈한테 소유자는 모두 던질 수 있고 소유권 기초한 반환도 좋고 점유권 기초한 반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지금 뭐 한 거야?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그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04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204조 1항이 침탈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억 지문은 유실물로 했죠. 그죠? 그러면 길거리에서 주운 것을 주웠잖아요. 그럼 습독자는 뭐 한 게 아니에요. 습독자가 침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두 번째 항의 키워드는 침탈자 건너간, 아까 있었잖아요. 건너간 선의의 무슨 승계인, 아니 특별 승계인한테는 아까 몇 조 못 던진다고 그랬어요. 응? 204조를 못 던진다고 그랬죠. 침탈자 건너간 못 지나졌죠.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슬쩍 모로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 선의에 상속인으로 슬그머니 둔갑시켰잖아요. 상속인은 이게 특별 승계인이 아니지. 무슨 승계인이요? 포괄 승계인은 DNA가 뭐하다? 같다. 그 다음에 사망은 침탈당해서 몇 년이라고 됐어요. 침탈당해서 몇 년? 1년을 아는지 모르는지 슬그머니 몇 년? 2년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조 꼭 정리한다. 몇 조? 204조를 반드시 뭐 한다? 정리한다. 그걸 맞춰봐. 그래가 그 204조하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말장난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침탈이 아니고 특별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또 침탈당해서 1년이 넘으면 몇 점 못 던진다? 204점 못 던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들어가겠습니다. 갑이 수해던 카메라를 을이 뭐하노? 절취한 후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한 지 몇 년? 네. 2년이 지나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취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소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요. 또 뭐? 점유권 기초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도품 유실물 같은 경우는 2년 내 반환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버리면 2년 지나면 상황 끝난 거예요. 미음, 갑이 밭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뭐 했다? 설치. 그러면 갑은 을한테 공작물 철거,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논리 안 되잖아요. 무단으로 공작물 설치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물청 플러스 뭐까지? 손청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2번 가지고 몇 조하고 몇 조요? 네? 204조하고 몇 조? 213조 조문 놓고서요. 한번 맞춰봐요. 좋은 소재거리가 될 거예요. 네, 한 문제만 더 끝낼게요. 140페이지에 23번까지만 할게요. 갑수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뭐 했다? 축조. 자, 그럼 무단 신축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무단 신축하면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 무단 신축하면 부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네 글자 기억나야 되겠죠. 철거하고 퇴거. 그러면 부합하지 않으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무단 신축자 거죠? 그럼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건물에서 나가라 이 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 보이니까 고친말이 퇴거 이 얘기예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철거가 되면 뭐가 안 된다? 퇴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옆에 반은 임차인한테 빌려줬어. 자, 임차인한테 철거는 됩니까? 그럼 퇴거는? 거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무단 신축 부합하지 않죠. 그럼 뭐는 돼도 철거는 돼도 퇴거 안 된다. 그럼 임차인에게는 철거는 안 돼도 퇴거는 되겠죠. 그러면 임대차 한 게 아니고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
역시 철거는 돼도 못 안 된다. 퇴거 안 된다. 그렇게 갔어요.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결국 건물이 철거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쫓겨난다는 얘기지. 건물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갑은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을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을이 정한테 건물을 매도한 후 대금은 전부 지급받고 인도했다. 건물이 아직 미등기다. 자, 건물 철거는 누구한테 한다? 당연히 현재 정한테 해야 되겠죠.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현재 방해자는 누구예요? 네? 지금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임대가 아니고 뭐야? 팔았으니까 그자한테는 철거는 돼도 뭐는 안 된다. 퇴거 안 되겠죠. 네 번째,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뭐 했는데? 축조했는데, 자, 지상권자 을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갑이 하면 안 되지. 누가? 건물 소유자 을이 뭐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해야 되겠죠.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뭐한 후?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족보 없죠. 건물 축조했고 병이 토지 소유자권을 취득했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그러면 이 을은 토지 임차권도 등기도 없고 건물도 뭐가 없어요? 등기가 족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족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거나 그것도 안 되면 뭐라도 건물 등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